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서 엄청난 주택 폭등만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 등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부동산을 강제로 강압적으로 폭탄 세금을 붙인다고 해서 부동산 경제가 좋아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풍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한 곳에 가서 터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문재인이나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급을 늘리라고 하는데 사실 공급이 아닙니다. 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문재인 국토부 장관에게 공급을 늘리라고 했는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되죠. 허가를 득해야 되죠. 또 건설을 해야 되죠. 또 분양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완공이 되기까지 시간이 최소한 4년에서 5년 이상 걸리는데 그때는 이미 이 정부가 끝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여기에다가 세금을 규제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부동산의 유연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림에 있는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꼴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그림에 있는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세금으로 규제를 하면은 물량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일부러 잘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는 의심마저 제가 듭니다. 물량을 내놓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을 완화시키고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면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부동산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과도한 세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그것을 틀어막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린벨트를 풀어갖고 집을 지어갖고 팔겠다고 하는데 계속 공급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린벨트를 풀어갖고 지을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서울의 주택은 서울 시민이 흡수할 만큼 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매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세제 혜택은 주지 않고 더 큰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면서 결국 양도세를 올리니까 집주인들은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퇴로는 완전히 딱 닫아놔놓고 집값만 잡겠다고 이래 세금만 올리다 보니 결국 집값이 올라가고 내 집 마련에 꿈이거나 젊은이들 꿈은 꾸지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나는 것은 세입자들 뿐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을 올리는 만큼 건물주는 손해가 안 납니다. 건물주는 집세를 올려받게 되고 고스란히 세입자들만 고해를 짜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서 그 결과가 5년이 지나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이 정책하고 맞느냐? 우리도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양도세 완화를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부동산 정책을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은 떵떵거리며 해놨는데 결국 양도세 완화를 시켜가지고 풀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집을 가진 거래하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진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화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화를 하면 자기들이 지기 때문에 그래도 고집은 있어가지고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인구 절벽으로 가면
과연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물량을 풀어가 늘려야 하고 1가구 1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다가구 주택자들에게 집값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집값이 내려가겠습니까?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도 실제 28년 초반부터 이 상황은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무려 22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내놓을 때마다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가 있어야 뭐 집을 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청년 실업이 이렇게 사상 최고로 심각한데 어떻게 내 집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장가를 가고 어떻게 아이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기업을 개잡듯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산업 설비에 투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결국 설비 투자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공황 상황까지 가게 된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이런데도 이들은 자신들만 노른자에 건물을 사가지고 수억 원대로 돈을 벌고 이제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고 하는데 왜 이들 또한 팔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예, 바로 양도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놈 한 채 갖고 있고 쓸모없는 거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정부 갈로에 있는 놈들은 팔았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정리를 해놓고 팔았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집값이 안 내린다는 것을. 그나마 우리가 일자리라도 넘치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세금이라도 적게 내고 해야 되는데 집값을 올려가지고 세금을 또 걷어들여가지고 국민한테 또 돈을 풀겠다는 이런 얄팍한 꼼수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사가는 사람이나 또는 재건축 지역의 집값이 오르기는 하겠지만 이것들은 완전히 한꺼번에 확 풀어버리면 결국 집값은 안정될 것이고 서울의 집은 결코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부동산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철학에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아야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부동산에 돈 버는 사람들을 갖다가 불로소득자라고 보고 있는 이 삐뚤어진 이 시선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회사는 이 짓는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이고 돈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또 주식하고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한 번도 이래갖고 돈을 벌어보지도 않은 것들이 남 돈 버는 것은 배가 아파서 꼴을 못 보겠다는 것이 이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몇 년을 벌어서 겨우 집 하나 장만해 보겠다고 은행 대출 좀 해가지고 하겠다고 은행 대출 막아놨죠. 전세금 많고 사지도 못하게 했죠. 뭐 3억에 살 수 있는 집값을 불과 2, 3년 만에 5억, 6억짜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청년들이 내 집을 사며 장가를 가고 아이를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부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집값이 대폭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골에서 사는 제가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제가 봐도 내년에 집값은 최고의 상승치로 올라갈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지금 30대, 40대 분노하는 거 여러분들 보지 않고 있습니까? 이들의 분노가 결국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도 망갔죠. 국방도 망가뜨렸죠. 외교도 망가뜨렸죠. 안보도 망가뜨렸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국민을 예? 궁지로 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정부의 중요한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첨단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첨단 시대를 준비해야 될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해서 회사는 예? 시설을 투자하고 예? 이래야도 시원찮을 판에 계속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정치고 이게 어떻게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루빨리 문재인이 이 부동산 정책을 잡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봐주시는 VIP 고객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실 여러분들도 뭐 물론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시골에 사는 제가 생각해도 이 부동산 정책이 제가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우리가 이루어질 때 시장의 가격이 적당한 가격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무조건 사방팔방을 다 막아놔놓고 몽둥이로 뚫어 잡겠다고 하니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꼴이 되는 것이죠. 결국 문재인은 쥐에 물려가지고 물린 고양이 신시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위 그래도 경제 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작자들이 장관을 할 거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소위 그래도 대학을 나왔고 나름대로 똑똑한 인간들이라고 뽑아놨는데 이런 단순한 진리도 하나의 이해를 못하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개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문재인의 정책이 너무도 잘못됐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또 지금 중국에는 엄청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산사댐이 붕괴될 위기까지 몰려있고 미국은 이번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된 사람 그 가족들 모두를 미국에서 비자를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탈당에 러시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 천지도 모르는 이 정치꾼들이 중국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받은 문기 죄가 돼가지고 중국을 큰 산이라고 우리를 작은 산이라고 하는데 이 작자들을 우리가 언젠가는 색출해내서 이들이 다시는 이런 썩어빠진 사상으로 우리와 같이 이 하늘 아래서 같이 숨쉬고 살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